세들리아 파닉스 레벨 A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책은 유치원에서 6세 두 번째 학기에 사용하는 교재입니다. 첫 번째 레벨 K가 있었고요. 3개월 동안 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으로 레벨 A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책 뒷면에 보시면 K, A, B, C 이렇게 나와 있죠. K-레벨에 대한 것은 제가 올린 다른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A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차례를 보시면 유닛별로 넘버가 나와 있는데요. 1, 2 이렇게 6까지 나와 있어요. 넘버 1 리뷰죠. 컨소넌트 사운드를 리뷰하는데요. 자음 복습입니다. 두 번째 유닛에서는 숏 바월 연습하고 있네요. 페이지 수를 보니까 150쪽, 이 책이 한 300쪽 가량 되는데요. 150쪽이라는 것은 거의 절반가량을 숏 바월까지로 할애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는 레벨 K에서 공부한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셈이거든요. 이 책의 상당 부분이 숏 바월, CVC, 자음 모음 자음, 세 글자 단어 복습에 치중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사실 CVC 워드를 잘 읽게 되면은 파닉스 절반 정도는 넘어갔다고 보는데요. 글자와 소리 간에 정확하게 1대1 대응이 되고 이렇게 교재에서 보듯이 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기본이죠. 이렇게 숏 바월로 쌓은 지식으로 유닛 3 롱 바월, 그 다음에 consonant blend and digraph, 이중자음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걸 공부하게 되고, 여섯 번째 유닛에서는 vocabulary로 넘어가는 교량 역할이네요. word structure 나와 있어요. 단어 끝에 ing 붙이는 거라던가 ed 붙여서 과거형 만드는 것, 그런 것도 살짝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닛 살펴볼까요? 알파벳, 이렇게 음가가 강하고 빈도가 높은 것들이 나와 있고, 보다시피 내용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29쪽에 보시면 노래가 개사돼서 지문으로 나와 있기도 한데요. Katie put the kettle on, Katie put the kettle on. 유명한 마덜구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자신감 있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도 하네요. 자음 파트를 복습할 때 이렇게 더블 레터도 같이 하게 되는데요. 39쪽에 보시면 FF라던가 더블 ST 이렇게 나와 있죠. 철자는 두 개지만 소리는 하나로 나는 경우, 국내에서 만들어진 파닉스 교재에서는 조금 이런 게 부족하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서 파닉스 교재에서는 이렇게 더블 레터까지 같이 공부하는 경향이 더 많죠. 이렇게 96쪽을 보시면 rock, back, lock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CK 같은 단어도 더블 레터와 같이 보통 자음이랑 같이 가르치거나 복습합니다.
99쪽에 보시면 이렇게 문장 속에 써보는 활동도 있죠. 이렇게 131쪽을 보니까 onset하고 rhyme 공부하는 것도 나와 있는데요. onset하고 rhyme은 조금 어려운 용어이에요. 파닉스 중에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거는 제가 올려놓은 파닉스 강의에서 어떤 내용인지 좀 더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에서는 교재 내용을 살펴보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단어를 유의미하게 두 파트로 나뉘어서 첫소리와 끝소리 덩어리로 나뉘어서 함께 외우면 더 좋을 단어끼리 같이 공부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vet, V-E-T, vet하고 z, at, jet하고 rhyme 파트가 같죠. 이렇게 rhyme 파트가 같은 단어를 rhyming words라고 해요. rhyme이 맞는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rhyming word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같이 공부하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jet, that 나와 있죠. 6번 이 항목에는 아마 아이가 생각해서 같은 rhyming word를 써보게 되겠죠. 이렇게 135쪽이나 147쪽을 보면은 non-fiction 글감도 나와 있는데요. walking stick,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하는 곤충이죠. 저희 아이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신경을 써서 잘 만든 교재입니다. 자, 153쪽부터 유닛 3가 나오는데요. 이제 어려운 장모음 파트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매직 2까지는 배웠어요. K에서. 이제 유닛 3부터 조금 챌린징해질 것 같은데요. 유닛 3에서는 장모음이 나오죠. 우리가 세들리어 파닉스 K에서는 장모음 사일런트 E까지 배우기는 했는데 살짝 맛본 정도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와서 연습을 합니다. 예전에 배운 거 다 까먹었겠지만 다시 기억을 하고 여기 154쪽에서 보듯이 매직 E가 아닌 다른 패턴도 같이 배우게 되죠. vowel team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vowel team이 아니어도 자주 나오는 패턴, 장모음에 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158쪽을 보시면 rain, hay 나와 있죠. AI, AY 다 유명한 vowel team이죠. 이런 것들 같이 공부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아이, 저희 아이도 멘붕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쯤 되면 엄마가 좀 도와줘야겠죠. 자, 그리고 유닛 4인데요. 보시면 남아있는 책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장모음까지 힘겹게 왔죠. 그 다음에 골치 아픈 애들이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 책에서 또 하겠다는 것이죠. 차례에서도 봤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 블렌드, L 블렌드, R 블렌드, S 블렌드에 대해서 단어들을 공부하게 되고요.
SH나 CH 같은 digraph도 공부하게 되죠. 이제 유닛 4, 5, 6가 남았는데요. 유닛 4하고 5는 우리가 보통 이중자음이라고 부르는 blend와 digraph가 나오죠. 유닛 4가 blend고 유닛 5가 digraph였는데요. blend는 크게 세 가지로 보통 우리가 배우죠. L blend, R blend, S blend가 나와서 이렇게 clown, fruit, stop처럼 예시가 나와 있네요. 이 블렌드 파트는 발음만 조금 조심하면 되죠. 사운드 자체가 많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는답니다. 유닛 5, digraph인데요. 자음 파트에서 1대1 대응이 깨진 것이죠. 소리와 철자 간의 1대1 대응이 깨져서 조금 혼동을 주기는 하지만 장모음만 하겠으니까 아이들이 이 정도는 극복을 해낼 겁니다. 마지막 유닛 6인데요. 이렇게 316쪽 보시면 mailbox 처음에 나와 있죠. mail도 한 단어고 box도 한 단어인데 합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compound word예요. 아이들이 이름절 어만 여태까지 배웠죠. 이제 이음절, 삼음절 어도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럴 때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것들이 보통 compound word입니다. 알고 있는 워드 파트를 조합하기만 하면 되니까 쉽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나 이거 아는 단어였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 파닉스에서 vocabulary로 넘어갈 때 compound word가 처음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contraction, 축약형도 나오죠. I am 합쳐서 I'm 이런 것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문법으로 배웠는데요. 아이들은 그냥 패턴으로 이렇게 어휘 확장 측면에서 배우게 됩니다. 아직은 꼬맹이들이니까. 321쪽에 보면은 이렇게 3인칭 단수 그렇게 아이들한테 설명하진 않죠. 패턴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s가 붙는 경우 그리고 넘겨보면 ing나 ed가 붙는 경우 이렇게 root word라는 단어도 바로 보이게 해놨는데요. 요즘의 책의 특징은 이렇게 어려운 단어도 바로 노출시켜 놓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보라고. 네. 그래서 어떤 상황에 ing,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 ed를 써야 하는지를 감각적으로 익히도록 해주죠. 사실 이 정도 레벨은 미국 초등학교 1학년 중반 이후에 보통 배우게 되는데요. 이 세들리어 파닉스 A 같은 경우에는 (1학년) 중반 정도까지를 커버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전체 비중에서 보셨겠지만 상당 부분은 숏바월, 그 다음에 롱바월 확장까지를 메인으로 하고 있죠. 이 책을 선택하셔서 학습을 한다면 어디까지를 목표로 삼고 비중을 둬야 하는지, 장모음을 다 배웠으니까 우리 아이가 잘할 거야, 내지는 이렇게 ing, ed까지 배웠으니까 이제 파닉스는 다 끝났구나. 꼬맹이들은 아시죠? 오늘 배운 거 내일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하고 또 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파닉스 비중을 얼마를 둬야 하나 이런 것들 고민 많으신데 책을 1시간 정도 읽는다면 하루에 한두 쪽 또는 두세 쪽 정도의 이렇게 교재를 나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학년의 경우에 그런데 리딩은 하나도 하지 않고 파닉스 교재만 막 떼는 경우는 조금 비춥니다. 그럴 바에는 파닉스를 아예 안 하는 게 낫고요. 리딩을 하고 그것을 도와주기 위한 보조도구로서 파닉스를 꾸준히 하시는 게 저희 아이 6세 초반 3개월 동안 세들러 파닉스 K를 했거든요. 보통 진도가 하루에 2쪽 정도 나갑니다. 레벨 A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나가겠죠. 파닉스 강의에 대한 요청이 많으신 걸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어느 정도 저희 아이를 통한 실험을 좀 한 후에 업로드를 해야겠다 이래서 약간 미뤄진 것도 있고 사실은 회사 생활 때문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찍어놓은 것도 있고 찍어야 될 것도 있는데 순차적으로 한번 업로드는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델리아 파닉스 레벨 A를 살펴봤는데요. 많이들 시작하시고 관심들 있는 교재라서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는 영어 유치원에서 이걸 배우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런 1차원적인 이유보다는 파닉스 공부할 때 어떻게 비중을 두고 주안점을 둬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가늠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파닉스 교재를 선택할 때 그리고 아이하고 같이 공부를 할 때 어떤 요소를 어떤 순서로 또는 어떤 비중으로 해야 하는지 조금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든 교재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그 순서나 비중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각각 유닛별로 팀도 나와 있죠. 첫 번째 celebrations, 두 번째 creepy crawlies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읽는 재미까지 더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요소들이 이 책을 조금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고요. 레벨 A 같은 경우에는 숏 바월 다시 의미 있게 복습했고 롱 바월 그 다음에 이중자음이나 워드, 보캐블러리까지 이어지는 파트에 대해서도 조금 다루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B레벨 책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롱 바월 다시 복습할 것이고 그 뒷단의 내용들 다시 복습하겠죠.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한 번에 되지는 않고 파닉스 룰을 통해서 배우던 아니면 책을 많이 읽어서 배우던 파닉스 규칙을 아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리딩을 할 때 한두 쪽 또는 두세 쪽 정도를 꾸준히 한다 이런 마음으로 진행해 보시면 아이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교재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